그동안에 제가 여기 오는 고학년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비수를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을까?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수학을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수학을 하지 않는 대학이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학을 하면서 공부방도 하고 또 교습소도 하고 학원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얘네들이 정말 머리를 잘 써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다비수라는 수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비수라는 수학을 만나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비수 교재를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3일을 밤새 빅토리부터 인터까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잠도 자지 않고 막 이렇게 푸니까 저희 남편이 뭐 수능 준비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비수 문제를 다 풀면서 어떻게 제가 했냐면 문제도 풀고 강의를 듣고 오면 또 문제를 풀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문제 하나하나를 다 풀어보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없는데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뒀어요. 그리고는 이제 양국이 이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때는 이렇게 강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마다 이제 좋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다비수 빅토리부터 인터 과정을 머리 이렇게 한 곳으로 쭉 이렇게 깨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름길. 모두가 원하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잘못 가서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름길을 찾게 된 경우는 일단은 본사의 교육이었어요. 본사 교육. 본사 교육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주말마다 진짜 지금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거기 가서 강의를 듣고 뭐 5시, 6시까지 제가 바쁘지만 아침 일찍 가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어떤 본사 교육, 봉사 이제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꼭 듣고 오고 그 다음에는 본사에서 어떤 거를 제공해 주셨냐면 강사분들 여러 원장님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셨어요. 원장님들. 사례 발표를 많이 하시면서 원장님들이 오셔서 뭘 해주셨냐면 내가 어떻게 학원에서 이 다비수를 활용하고 어떻게 다비수 수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그 권수마다 그것들을 키포인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다 일단은 듣는다고 제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향과 그 원장님의 가르치는 방법과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제 걸로 소화를 해낸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아이들은 배우는 아이들은 다 다양해요.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그냥 뺄셈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다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면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 학원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제 담당이에요. 조금 어린 친구들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그러면 다비수라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거는 모두가 아시겠죠. 다비수는 1%대의 아이들이 과연 이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거기서부터 이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9 더하기 98이다 라고 하면 보통 친구들은 이 99 더하기 98을 보면 바로 세로셈을 해요. 99 더하기 98은 9 더하기 8은 17
올려주고 받아 올려줘서 9 더하기 1은 10, 19, 197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1%대 아이들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만 주면 되네, 197이네, 이런 방법들을 다비수에서 좋은 것만을, 그리고 어떻게 머리를 쓰면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모든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연산이잖아요. 연산. 다비수는 다양한 비법, 수, 연산이 들어있는 것이 다비수예요. 저는 첫 번째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 오게 되면 제가 5종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5종 원리를 설명하면서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다비수는요, 숫자 1에서 10까지 계산할 수 있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다비수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 여기 이 부분에서 못하는 친구가 없어요. 단지 이거를 저희들은 1종이라고 해요. 1종, 다비수 1종, 동수 모으기, 2종, 5 만들기, 3종, 5 기준수, 4종, 동수 모으기 2, 5종, 10 만들기예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4종이긴 해요. 4종. 왜냐하면 두 자릿수가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다비수는 다 노래와 교구와 여러 가지 들을 사용하면서,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노래를 하는 거죠. 6, 6, 12, 7, 7, 14, 8, 8, 16, 9, 9, 18, 10, 12, 10, 6, 6, 12, 7, 7, 14, 8, 8, 16, 9, 9, 18, 10, 10, 20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친구에게 7, 7 하면 14, 9, 9, 18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여기는 다비수 1종과 4종을 알게 되면요, 곱하기 2와 나누기 2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곱하기 2와 나누기 2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1종과 4종이에요. 그런데 1종, 4종 모르는 친구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수 확장을 시켜봅니다. 자, 어머니 여기서 보면 2 더하기 3은 5, 모르는 친구 없어요. 그럼 여기서 2 더하기 3은 5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를 확장시키면 0, 0을 붙여보면 여기도 똑같이 0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리값만 다를 뿐 숫자 계산하는 방법은 2 더하기 3은 5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볼게요. 200 더하기 300은 또 하나를 붙이면 500이 됩니다. 아이들, 와, 처음에 6세가 와서 이제 j1 플러스를 배우는데 아직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도 잘 못하는데 어머님이 40 더하기 40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그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처음 하는 친구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니,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4와 4를 더하면 8이 되고 거기에 40이라는 수는 4 더하기 4와는 8과 똑같지만 뒤에 0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자리값만 다르게 0을 붙여주면 되는 걸, 그걸 아이들이 수를 크게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를 가르고 모아서 작게 작게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6세 친구가 4,000 더하기 4,000을 못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용돈, 요즘은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용돈 줄 때요, 보통 파란 종이 주잖아요. 10,000원. 세뱃돈 받으면요 50,000원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 더하기 4는 8 해놓고 여기서 0만 3개를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숫자만 커졌을 뿐 계산하는 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 1종과 4종을 알면 곱하기 2와 나누기는 자유자재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나중에 제가 저희 학원에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처음 오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나중이에요. 원장님들이 끝까지 기다리셔야지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4학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중학교 1학년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게 하는지를 그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자, 1종과 4종을 알면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3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구단을 그냥 외우기만 한 친구는 그냥 외우겠지만 구구단의 원리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예요. 3 더하기 3이라는 거는 3을 2번 더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곱하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는 3 더하기 3은 똑같으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수를 크게 해보는 거죠. 14 더하기 14는 14 곱하기 2가 되니까 이 부분도 1을 2번 더하면 2, 4를 2번 더하면 8 이렇게 해서 28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올라가는 수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올라가는 수는 잘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7 그러면 이제 곱하기 2로 해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6세나 7세에게도 곱하기 2는 2번 더한다. 같은 수를 2번 더한다. 앞에 있는 수를 2번 더하는 게 곱하기 2야. 27 곱하기 2는 27을 2번 더한다 라고 해서 자, 저희들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재미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10의 자리는 형님 자리야. 형님은 형님끼리 아우는 아우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2와 2를 더하면 4지. 그런데 여기서 4라고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아우 자리에서 형님 자리로 올라오는 게 있어. 그러면 2와 2를 더하면 4지만 하나 올라올 걸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와 2를 더하면 하나 많은 수 5를 쓰고 7, 7, 14에 4를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58을 한번 해볼까요? 58 곱하기 2는 5를 2번 더하면 10이에요. 10보다 하나 큰 수 11. 8을 2번 더하면 8, 8, 16. 이렇게 계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더 큰 수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127 곱하기 2는 자 1을 2번 더하면 2 2를 2번 더하면 잠깐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4를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답 쓰기에 바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비수에서는 항상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1을 2번 더하면서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2를 2번 더하면 4지만 그 다음 수는 올라올까 올라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2를 2번 더하면 올라오니까 이 4보다 하나 많은 수 5를 쓰고 7, 7, 14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수 카드를 활용해서 이 다비수를 활용하게 합니다. 자, 수 카드를 보면 제가 항상 수 카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거는 동수 가르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게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15, 15, 30, 14, 24, 114, 76, 74, 94, 98 이렇게 하면서 미리 49 더하기 49는 미리 올라올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받아 올려줘서 계산하는 친구와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 올라오네 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친구와는 머리 사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다비수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머리가 지끈지끈해야 합니다. 왜? 내가 머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저학년들 특히 어린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세에서 7세 친구들 그리고 3학년 친구들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머리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 그래서 다비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받아 올려줘서 하는 기계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리 올라올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 머리가 많이 좋아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점점 학년이 높아지면 나는 벌써 머리가 좋아져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2를 해보겠습니다. 나누기 2는 동수 가르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 2를 똑같이 갈라봅니다. 똑같이 갈라보면 1.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수를 바로 확장하겠습니다. 21을 똑같이 활용하면 나누기 1을 하면 11이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2를 똑같이 가를 줄 아니까 형님 자리, 아우 자리 각각 가르는 거죠. 그러면 26을 똑같이 갈라보면 1, 3 이렇게 해서 13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6세도 7세도 8세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형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숫자를 놔. 26 나누기 2를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26 나누기 2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비수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계산을 무조건 이렇게 식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아주 단순한 계산들은 그냥 26 나누기 2는 13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누기 2 중에서 이렇게 홀수가 나올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홀수가 나올 경우는 미리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36, 72, 94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소인수분해, 약수 구하는 걸 아주 잘합니다. 36을 똑같이 가를 때는 앞에 있는 수가 3이라는 수는 똑같이 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짝을 짓고 나면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36은 미리 하나 작은 수를 생각하게 해요. 아이들에게. 20과 16이 되는구나. 그러면 2의 반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2의 반은 1, 16의 반은 8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쓰지만 훈련이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60에 12 바로 이렇게 나누기가 되고요. 또 80에 14는 47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수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4학년 친구에게 제가 이런 문제를 4, 5, 6학년이 오면 저희는 속성 다비수를 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시키는 것이 나누기. 곱하기 2가 되면 곱하기 4는 자동으로 돼요. 왜냐하면 곱하기 4는 곱하기 2를 2번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곱하기 8을 가르칩니다. 곱하기 16, 곱하기 32.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뭘까라고 물으면 64요. 그 다음은요 128이요. 그 다음은요 256이요. 그 다음 수는 512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4, 5학년, 3학년 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서술형 문제의 규칙 찾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규칙일까? 2번 더 한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시킨 다음에 나누기 2를 연습을 합니다. 나누기 2를 연습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사고가 달라져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수카드를 보여드렸죠.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이거는 82라는 수는 동수 가르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82의 반은 41, 150의 반은 75. 이거 어떻게 하냐면 150을 140과 10으로 갈라서 75 이런 식으로 하고요. 76은 60에 16, 38. 58은 40에 18, 29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몇 초 만에 이거를 해내는지 조금 빠르게 스피드 있게라도 하게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장점이고요. 저희들은 또 수판이 있습니다. 교사용 수판도 있지만 학생용 수판이 이렇게 특허받은 수판이 나가요. 여기 어머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몬이나 눈높이 하던 친구들은 어머님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학원은요, 다비수는 숙제가 많지 않아요.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그 중에서 조금 숙제를 전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선생님이 있을 때는 문제를 잘 풀어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 혼자 문제를 잘 이해가 안 돼서 풀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숙제를 낼 때는 이 수판을 숙제를 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매일 이렇게 하죠. 매일 할 수 있는 숙제를 프린트물을 내주세요 라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거보다는요, 이걸 가지고요, 수 카드를 활용해서 동수 모으기, 동수 가르기, 수 읽기, 그리고 백 만들기, 천 만들기를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요, 첫 번째,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앉아서 오래 할 수, 그리고 스피드가 빨라져요. 계산할 수 있는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프린트물로 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여기서 엄청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다비수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다비수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도 수학을 어릴 때부터 조금은 좋아했어요. 수학경시대에도 나가보고, 지금은 수학경시대에는 모든 친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수학경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몇 점 이상이 된 친구들을 뽑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제가 학년 중에서 2명이 뽑는데 제가 2명 안에 들어서 뽑혔어요. 뽑혀서 수학경시대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학경시대의 문제가 5문제예요. 한 바닥에 한 페이지에 절반 나눠서 한 문제, 두 문제, 뒤에도 한 문제, 총 5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 중에 2문제를 풀면 많이 풀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잘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서도 제가 공부방도 해보고 또 교습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라고 해서 만난 게 다비수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이 다비수라는 거는 자기도 전국으로 다녀갔대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난 게 다비수인데요.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거기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비수를 만나면서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쭉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양욱이 이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비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뇌 개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대요. 다비수를 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 어머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다비수는요,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또 모든 과목까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실은 저희 학원이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매주 상담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4, 5, 6학년이 와도 부모님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연산이 안 된대요. 연산이 안 돼서 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사고력 수학 어디를 다닌대요. 어디를 다니는데도 힘들기만 하고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 어려워서 얘네들이 못 해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5학년이 상담을 와도 연산이 안 되고 4학년이 상담이 와도 연산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비수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교과 수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교재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 정말 많이 나와 있고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다비수는 그냥 연산이 아니라 머리를 쓰게 하는 연산이에요. 제가 다비수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저도 유치부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쳐 보면서 사고가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 친구들을 가르칠 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면 수를 갈라야 하고 눈에 보이는 수가 있지만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비수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초등학교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옛날과 지금은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은 문제를 들이대면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한번 읽어보자 라고 읽는 동안 제 머리는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 못하잖아요. 제가 가장 쉽게 그 아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래. 저는 문제를 풀다가도요, 다른 선생님들이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볼까? 이런 사고를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것이 다비수가 가져온 거고요. 제가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을 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요. 이렇게 복잡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돼요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비수란 두뇌 개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좋아요. 요즘은 저희 다비수에서 퀴즈가 나와 있잖아요. 퀴즈. 어머님들이 구몬 눈높이 안 시키는 부모님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세, 4세 막 다 시켜요. 그런데 우리도 다비수에서도 퀴즈가 나와요. 퀴즈. 그래서 퀴즈부터 시작해서 다비수를 어릴 때부터 시키면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는 말도 못해요. 우리 학원에 선생님 자녀가 지금 5살이 있어요. 5살 친구가 이제 상담이 왔었어요. 근데 그 큰 친구가 마침 이름이 우리 작은 친구 5살과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이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상담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담이 왔는데 얘는 갑자기 저랑 이렇게 다비수로 숫자 이름 무엇일까 맞춰봐요. 무엇일까 맞춰봐요. 동글동글 동그라미 완두콩 하나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상담이 와서 이 친구가 갑자기 엄마한테 가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궁금했는지 다시 왔어. 앉았어요. 상담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서 그러면 이 친구랑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활용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인스타에 올리긴 했는데 이 친구는 5살인데 수를 너무너무 잘 읽어요. 2자릿수, 1자릿수도 읽어내거든요. 그리고 3자릿수도 읽어내요. 그러길래 제가 이 친구에게는 수 카드를 주면서 이거를 수를 읽자. 그러면 형아는 그 동수 모으기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수는 아주 어린 친구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비수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다비수로 경시대 완전 정복하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6월 22일에 아이들이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만 경시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고 우리 3학년 친구들을 일단 기출문제를 풀렸어요. 기출문제를 풀려봤더니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다비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어렵게 푸는 문제를 다비수 방법으로 풀면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다비수는 덧셈이 9가지 방법, 뺄셈이 11가지 방법 이렇게 사용합니다. 앞수 채우기, 뒷수 채우기, 가르고 더하기, 10배수, 기준 뺄셈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뺄셈도 가르고 빼기, 받아내림은 기본이에요. 학교의 방법은 그러면 다비수는 학교의 방법은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학교의 방법이 기본이에요.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기본으로 되는 학생들에게 받아올림보다 너희들이 어떤 방법이 더 쉬운지를 더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에서 285를 빼고 네모에서 139를 더했더니 577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거꾸로 풀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어떤 수에서 139를 더했더니 577이 되었기 때문에 577에서 더해준 값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세로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먼저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77에서 139니까 139가 하나만 더 있으면 140이 되네. 그러면 뒷수 채워 빼기가 되는 거예요. 뒷수를 채우면 139에서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수에도 똑같이 1을 더해주면 앞에 수는 578이 되고 뒤에 수는 1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78에서 140이 되는 수는 그냥 바로 더하면 되니까 올림이 없어요. 올림이 없는 거니까 바로 아이들이 500 올림이 있군요. 빼기죠. 이제 빼야 되는데요. 네, 빼야 합니다. 받아내림이 없는 거니까 빼면 네, 좋습니다. 여기서 438이 됩니다. 그러면 438이 된 수를 여기서 다비수 방법이 사용된 게 뒷수 기준 채워서 빼기예요. 그런데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438에서 285를 빼준 수이기 때문에 빼서 438이 되었기 때문에 438에서 285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받아올림, 두 번이나 받아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죠. 앞에 수를 채울까? 뒤에 수를 채울까? 아니면은 받아올림을 생각하면서 생각 덧셈을 할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생각 덧셈을 해요. 왜냐하면 4하고 2를 더하면 6이지만 올라오기 때문에 더 많은 수 7. 8하고 3을 더하면 11이지만 올라오니까 하나 많은 수 2. 8하고 5를 더하면 13이니까 3.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뒷수를 채울 거예요. 285를 100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00 만들기를 알아야 돼요. 100 만들기가 우리 100이라는 수는 90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10의 자리를 9 만들고 1의 자리를 10 만드는 연습을 시켜요. 100 만들기 합시다. 26, 74. 100 만들기 합시다. 52, 48. 100 만들기 합시다. 36, 64.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수를 던져주면 아이들이 9 만들고 10 만들기를 해서 100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 만들기를 알아야 돼요. 1000 만들기는 1000이라는 수는 900 더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900 더하기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의 자리 9 만들고 10의 자리 9 만들고 1의 자리 1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9, 9, 10 요거를 생각하면 다음에 1000 만들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가 나왔네요. 438을 1000 만들어 보자. 9 만들고 9 만들고 10 만들면 562. 이거를 1000 만들어 보자. 785는 9 만들고 9 만들고 10 만들면 715. 이거를 1000 만들어 보자. 277. 이거를 1000 만들어 보자. 423.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0 만들기도 아이들에게 제가 수 카드를 가지고 1000 만들기 합시다. 이렇게 하면 562. 1000 만들기 합시다. 715. 1000 만들기 합시다. 277. 아이들이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0 만들기가 되면 4학년 친구들이 큰 수에서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그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제가 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85를 아이들이 438을 500 만들 거냐 285를 300 만들 거냐 아이들이 쉬운 거를 선택하면 돼요. 이거는 선택은 자유예요. 저는 285를 300 만드는 게 더 쉬워 보이니까 15를 주고 여기에서 다비수는요. 덧셈과 뺄셈이 항상 함께 가요. 15를 줬으니까 400은 그대로 있고 3에서 1을 빼면 2, 8에서 5를 빼면 3. 받아내림이 한 번도 없으니까 바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3과 여기는 300이 되었으니까 바로 723. 이렇게 나오는 방법. 이거를 아이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3학년 친구 중에서 늦게 들어와서 아직 이 부분을 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하지 않은 친구는 다 받아올림,
받아내림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2023년 KMA 3학년 2번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럼 다비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번에 제가 몇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런 문제는 한 상자에 18자루씩 들어있는 연필이 2상자 있습니다. 한 명에게 4자루씩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모두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구하시오. 요즘 아이들이 이 문제를 읽고요. 뭐예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보게 해요. 한 상자에 18자루씩 들어있는 끊어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연필이 2상자 있습니다. 다음 한 명의 여기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18자루씩 들어있는 연필이 제가 잘못 끊었네요. 요렇게 잘못 끊을 수 있습니다. 연필이 2상자 있습니다. 요렇게 끊어주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러면 18자루씩 2상자가 들어있으면 아이들에게 이거는 어떻게 하지? 곱하기를 한다고 알아요. 곱하기 2.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다비수는 5종 원리가 있는데 1종과 4종이 동수목이 곱하기 2와 똑같다고. 같은 수를 2번 더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본 친구들은요. 이거 배우지 않는 친구는 이게 곱하기 2가 다비수에서 J2 7권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써서 하고 있어요. 다비수 배운 친구는 바로 36이 나와요. 36. 이렇게 답이 써져 있는데 다른 친구는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와 바로 답이 나오는 친구는 수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비수는 동수모으기 1을 2번 더하면 2네. 그렇지만 올라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많은 수 36.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한 명에게 4자루씩 똑같이 나누어 준다면 모두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 읽는 법은 이제 다비수 본사에서는 리딩 앤서라는 게 있어요. 리딩 앤서는 뭐냐면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 수를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 문제 파악이 되지 않는 친구에게 구조화를 하면서 이 문장을 끊어 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리딩 앤서 본사에 있거든요. 지금 궁금하신 분은 여쭤보세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친 아이들은 이 읽는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저학년들은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한 명에게 4자루씩 똑같이 나눠준다면 하면 36자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4자루씩 나누어주니까 나누어준다는 것은 나누기예요. 4 나누어주니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럼 우리가 고단을 배운 친구들은 다 바로 4, 9, 36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나누기 4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누기 4는요. 나누기 2를 2번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쉬운 문제를 나누기 4를 2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에요. 더 큰 수를 나누기 4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여기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비수는요. 머리를 좋게 만드는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4는 어떻게 하냐면 반반이에요. 36의 반은 18, 18의 반은 9. 이렇게 2번 반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왜 나누기가 중요한지. 자, 이건 통과. 이 문제를 한번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길이가 573mm인 포장끈을 자, 끈을 읽었죠? 두 도막으로 잘랐습니다. 두 도막의 길이의 차가 43mm일 때 긴 도막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입니다. 이때 기억 더하기 니네 값을 구하세요. 요즘 문제들은요. 한 번 풀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한 번 풀어서 이걸 답을 썩었다. 그러면 땡, 찍,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조금 더 생각하게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더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비수 방법이 아주 좋아요. 왜? 다비수는 문제를 그냥 풀지 않아요. 문제를 보면 먼저 물음표. 어떻게 생각해 볼까? 어떻게 풀어볼까?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길러지는 아이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아주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자, 길이가 573mm예요. 근데 두 도막으로 잘랐대요. 이렇게 긴 것을 두 도막으로 잘랐대요. 근데 얼만큼 잘랐는지 몰라. 얼만큼 잘랐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서 수학은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힌트예요. 차가 얼마다? 43mm다. 그러면 긴 도막의 길이를 물었어요. 긴 도막의 길이를. 문제를 일단 파악했어요. 끊어읽기가 된 상태예요. 그거는 리딩 앤서에서 배우세요. 573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풀겠어요, 이거를? 자, 그런데 다비수에서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쉬운 문제. 기러기가 6마리가 있었어요. 6마리가 있었는데 날아간 기러기는 남아있는 기러기보다 2마리가 더 많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러기는 몇 마리일까요? 라는 문제가 다비수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이런 문제는 집에서 풀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앉아요? 네모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막 풀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러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부모님께 가서 설명을 해줘 라고 해요. 그러면 6을 먼저 똑같이 가르지 않아요. 더 많은 수가 얼마라고 했죠? 2를 하나를 빼내는 거예요. 2를 빼내요. 그러면 6에서 2를 뺀 나머지는 4예요. 그러면 4를 똑같이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학에서 곱하기 나누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완전 진짜 별표 5개 중요해요. 4가 똑같이 가르면 2와 2예요. 그러면 날아간 기러기가 2마리가 더 많으니까 여기서 날아간 기러기 2마리를 아까 빼냈죠? 요거를 더해주면 4가 되는 거죠? 얘는 날아간 기러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러기는 몇 마리? 2마리가 되는. 그러면 해보세요. 4 빼기 2는 2. 차이가 딱 나죠? 그래서 남아있는 기러기는 2마리.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똑같아요. 단지 수가 커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573을 차가 43이잖아요. 차라는 게 뭐예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마리가 더 많았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빼냈지만 아이들은 빼기는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44만큼이 차가 난대요. 그러면 43을 여기서 빼내요. 그럼 573에서 43을 빼내고 나면 얼마가 남았죠? 530이에요. 이거는 누구나가 계산을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를요, 똑같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르는 거예요. 동수 가르기. 그럼 530은 어떻게 가를까? 500의 반은 250, 30의 반은 15 더하면 265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265. 그러면 265를 하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43이 긴 도막이 더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 도막은 43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거는 생각 덧셈을 하면 돼요. 아주 쉬우니까 그냥 26에서 4를 더하면 30이죠. 그리고 5와 3을 더하면 8이에요. 그래서 30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답을 쓰면 틀리겠죠. 아이들은 한 번 더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기억 센티미터, 니은 밀리미터니까 308mm이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지우고 308mm를 몇 센티미터? 30cm, 8mm로 바꿔준 다음에 그럼 기억은 30이네, 니은은 8이네. 30과 8을 더하면 답은 38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KMA에 나오는 문제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몇 문제만 저희들이 기출 문제를 풀렸어요. 풀렸더니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서 답안지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엄청 곤란합니다. 이거는 5창형 논술 수학 방정식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도 5창형 논술 수학 방정식을 시킵니다. 왜? 심화 문제를 풀려면요. 분배 법칙을 알아야 되고요. 심화 문제를 풀려면 이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비수를 J2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방정식을 시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 커리큘럼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아요. 세 자릿수 기억 4, 니은과 기억 4, 니은과 정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디귿, 리을, 9의 합은 1221이래요. 그런데 차는 463이야.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문제를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틀렸어요. 한 명도 맞는 친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한 문제와 똑같아. 그래서 똑같아. 1221을 차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많으니까 463을 빼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백만들기, 천만들기를 왜 먼저 했었냐면 여기서는 천만들기가 꼭 필요해요. 자, 463을 빼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1221에서 463 빼려면 3번 받아내려줘야 되죠? 이사님? 3번 받아내려주면 복잡해요. 이거 여기 쓰지 않으면요. 정말 못 풀어요. 저희들이 거의 90점, 100점 맞는 친구 이거 똑같이 세로셈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랬어요. 얘들아, 이거는 천만들기를 배웠지 않니? 그럼 천만들기에서 해보자. 463을 천만들기 합시다. 537. 그럼 537을 여기 위에다 쓰는 거예요. 자리값 맞춰서. 중요한 거는 자리값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00을 빼주면요. 요 수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75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758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동수 대부분 나누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별표 몇 개라고 했죠? 5개. 네, 원장님들 이거 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시로 동수 가르기는 이 수를 가지고 매번 연습을 시켜야 돼요. 4학년도 잘 못해요. 6학년도 잘 못해요. 자, 그러면 758은 700의 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쓰게 합니다. 700의 반은 350, 58의 반은 28. 그러면 얼마예요? 378. 378. 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와 요건데 여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했죠? 자, 차이값만큼을 어떻게 하죠? 많은 수는 더해줘야 돼요. 더하기.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378 더하기 463. 두 번 올라와요. 2번 올라와.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생각 덧셈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 덧셈 미리 올라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볼게요. 우리 원장님들은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생각 덧셈 3하고 4를 더하면 7이지만 올라오니까 8, 6하고 7을 더하면 3이지만 13이지만 올라올 걸 생각하면 4, 8이랑 3을 더하면 11이니까 2. 네? 28이 아니라 29. 뭐요? 758이 28이 아니라 29가 돼야 되지. 700은 350이고 58은 20. 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군요. 자, 여기서 350, 여기서 758 맞네요.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원장님 저희 남편입니다. 700의 반은 350, 58의 반은 29. 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10년이 되니까 우리 부원장님이 다비수를 하지 않아도 더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하면 379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계산을 하면 올라올 거 생각하면
84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와, 뭔가가 나왔어요. 842.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379. 그럼 여기 4가 있잖아요. 4가 있으니까 842. 여기는 379. 그러면 너무나 문제가 황당했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8이 10. 그리고 디귿과 리을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3, 7, 10. 답은 20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풀어라고 하면 아이들 오만오만 수를 다 대입합니다. 대입이라는 초등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수도 넣어보고 저 수도 넣어봐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 문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보면 여기는 23년 작년 21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21년 11번 문제. 자, 714 상자 106 차이점은 106.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라서 원장님들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풀어보세요.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21년 26번 문제예요. 그러면 한 해에 이런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네. 1부터 연속하는 홀수의 합을 구하는데 어떤 한 홀수를 제외하고 더했더니 156이 되었습니다. 제외한 홀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제가 풀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홀수라는 거는 1, 3, 5, 7, 9잖아요. 그래서 이 홀수를 더할 때 어떻게 더할까? 아이들은 1에서 3을 더하고 3에서 5를 더하고 5에서 7을 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 어느 사고력을 하고 왔어요. 몇 년을.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제가 잠깐 실제로 한 친구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런 문제를 이제 아이들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두 수를 더하거나 빼서 0을 만들어 가며 쉽게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도요, 사고력을 하고 온 친구가 이렇게 7 더하기 1 더하기 5 빼기 7 더하기 3 빼기 3 이렇게 나왔던 문제예요. 7하고 1을 더하면 8, 8에서 5를 더하면 13, 13에서 7을 뺐더니 6, 6에서 3을 더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9, 9에서 3을 빼면 또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실제로 보여주면서 어머님 이 문제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오, 7하고 7은 빼기네, 없어지네. 그러면 3하고 3은 또 없어지네. 그러면 답은 남아있는 수 1 더하기 5는 6. 답은 6이 되네. 이 문제를 틀렸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풀고 나서 거기는 다 이렇게 써놨어요. 9 더하기 3은 12, 12에서 9, 3 빼면 9. 대부분의 아이들 있잖아요. 다비수 방법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풀어볼까? 이 사고를 먼저 하게 하는 게 다비수인데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사고력 수학을 왜 하겠어요? 왜 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왜 사고력,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사고력 수학을 왜 배우게 하죠? 심화 문제를 잘 풀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런 단순한 문제도 단순 계산으로 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줄거리 긴 그런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확장을 하지 않고 사고를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비수는 아이들에게 사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비수란 두뇌 개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저학년들이 100 몇 명이 되지만요. 저학년들이 110명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했냐면 그냥도 더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 수학경시대에 나가고 이런 건 왜 하겠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결국은 수능을 할 때 아니면 요즘은 수시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은 제한적이고 문제는 많이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홀수 계산 11, 13, 15, 17, 19 그 다음 21, 23, 25, 27, 29 저는 이제 합해서 156이 나오니까 이 정도만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계속 쓰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이 수를 그럼 어떻게 계산해 볼래?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5는 9, 9 더하기 7은 16, 16 더하기 9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죠. 다비수 방법. 다비수 방법은 기준수를 찾게 합니다. 무슨 수? 기준수. 기준수가 뭐냐면 10 만들고 100 만들고 1000 만들고 5기준수.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먼저 기준수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면 여기는 1과 9를 더하면 10이네. 3과 7을 더하면 10이네. 그럼 이것을 전체를 더하면 바로 25가 되네. 다비수에서는 이거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더할까? 똑같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1, 3, 5, 7, 9는 여기서 더해놨잖아요. 25. 맞죠? 거기서 더해놓은 것에 앞에 10이 몇 개예요? 5개니까 50 더하면 바로 얼마가 나오죠? 75가 나와요. 근데 이거 있잖아. 아이들 계산을 하고 있어. 11 더하기 13 얼마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생각해봐. 1, 3, 5, 7, 9 친절하게 여기 문제를 너무너무 재밌게 그리고 잘 냈어. 잘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위에가 25라고 가르쳐 줬어. 너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위에 거를 사용하게 하는 거야. 수학은 어떤 건지 알아? 어제 한 일을 기억해야 돼. 수학은 조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조금 전에 한 더하기, 조금 전에 한 빼기, 조금 전에 한 나누기, 곱하기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그러면 봐봐. 25와 75를 더하면 얼마죠? 100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수 100. 100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156이니까 56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할 필요 없겠죠. 내가 그냥 56은 20, 20, 20 3개네. 그럼 여기까지만 더해보자. 그러면 20, 20, 20 3개면 60, 1, 3, 5는 9. 그러면 69가 되네. 그러면 169가 나왔어요. 구해하는 더 합했더니 156이 나왔어. 그럼 156을 빼는 거야. 이거는 받아내림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13. 와! 자, 그러면 어떤 수가 뺐다 했죠? 홀수 하나 홀수를 뺐대요. 와! 그러면 13 찾아보자. 딱 해서 요 수만 빼면 156이 나오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고 싶으냐면 순서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고를 매번 아이들에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되죠? 원장님들이 하게 합니다. 아이들은요, 이렇게 배워도요, 사용하지 못해요. 원장님들이 저는 그래서 다비수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교과를 도입을 하고 다비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창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창형은 교과 수학은 제가 이야기했죠. 어디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저희 학원의 강점이 뭐냐면 바로 저희 학원에 지금 아이들이 저희 동생도 대구에서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물어요. 대구는 어때? 여기는 어떤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상담 전화가 오고 이렇게 들어와 했더니 언니야 진짜 대박이야. 진짜 그거는 그런 학원 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학원의 강점이 다비수와 오창용 논술 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를 보는 눈을 다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다비수를 한 원장님들은 너무 쉽게 풀겠죠. 그런데 다비수를 하지 않는 원장님들은 0.25가 있어. 큰일이야 이거. 그리고 아이들도 0.25가 있으면 정말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소수점 아래 두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학원에서는 오창용 논술 수학이 있어요. 한구별을 해보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한구별을 시키는 거죠. 짠짜란 짠찐 찐 짠짜란 짠찐 한구별이랑 보호 앞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음 보호 앞까지를 하나의 항이라고 한다. 한구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의 항이 하나, 왼쪽의 항이 두 개, 오른쪽의 항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소수와 분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수와 분수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방정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방정식을 한다는 것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를 공부하는 거다? 방정식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리 복잡한 좌변을 가리 간단한 우변으로 바꾸는 거. 우리는 몇 세기를 살아요? 21세기. 21세기는 어떤 사회예요? 지식기반 사회. 지식기반 사회는 어떤 사회야? 공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공부를 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요. 내가 직업을 구하는 거, 대학교를 가는 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오창용 논술수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0.25와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0.25를 없애려면요 100을 곱해야 해요. 100.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100을 곱하려면 이 6이 있는 거예요. 6은 100으로 나눠지지가 100은 6으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아이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배운 다비수 방법. 다비수에서는 어떻게 사고를 하게 하냐면 0.25라는 거는 4분의 1이다. 왜 4분의 1이 된 거는 원장님들 잘 아시죠? 25는 100이 25가 4개 있으면 100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25가 되니까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0.25를 4분의 1로 보는 친구와 0.25를 0.15로 보는 친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의 아이들은 제가 이러죠.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요. 이걸 써먹지를 않으면 부뚜막에 놓여진 넣지 못한 소금과 같아요. 그러면 맛을 잃게 되고 수학을 배운 것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는 걸 몰라요. 그럼 선생님들이 계속 도전을 줘야 돼요. 얘들아 0.25 나오면 뭘 생각해야지? 4분의 1. 4분의 1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4 여기는 10 나누기 10은 1이죠. 이거는 그냥 계산해줘요. 바로. 그리고 6분의 x-5예요. 100을 곱해도 되지 않던 문제가 4와 6은 최소 공배수가 10이에요. 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머지 계산은 나중에 원장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0.75가 나왔어요. 0.25를 보면 4분의 1이 되면 이것도 100을 곱할까? 100을 곱하려고 했더니 3이 있어. 100은 3으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0.75를 보면 0.25가 3개니까 4분의 3 이렇게 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을까? 저희들이 멜빵 방법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요. 곱셈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제가 4, 5, 6학년이 오면 처음부터 시키는 게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시키는 게 이렇게 멜빵 방법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멜빵 방법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프린트를 해주고 몇 분 몇 초 만에 오답이 없이
몇 분, 몇 초 만에 풀 수 있을까?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이렇게 몇 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도전하느라고 선생님 저 도전할게요. 이러면서 이 친구가 6학년이거든요. 6학년 친구가 원장님 저 이거요 멜빵 방법 7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멜빵 방법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원장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4 곱하기 2는 4, 2, 8, 0, 8, 6, 7에 42 이렇게 멜빵은 앞에는 11자 뒤에는 X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자로 계산을 해서 4, 7에 28 6이 12 하면 40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친구들은 앞에서부터 계산하게 합니다. 올라올 걸 생각하면서 1242 왜냐하면 뒤에서 올려줘도 되지만 지금은 머리가 좋아지는 시기잖아요. 머리가 좋아지는 나이예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머리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산해보자. 올라올 걸 생각하면서 1242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상을 줍니다. 치킨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 커리큘럼 오래 기다리셨죠? 원장님들. 그럼 다비수는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저희는 6, 7세는 빅토리 J1 플러스 빅토리 과정을 사용합니다. 빅토리는 모두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세, 7세가 왔으면 이렇게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 중에서 아직 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비수를 해보면요. 이 친구가 머리 좋은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 친구인지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비수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다비수를 해서 너는 노력을 조금 많이 하면 머리가 많이 좋아질 거야. 다른 친구가 5분 수판 읽기를 하면 너는 매일 10분을 해. 그러면 머리가 좋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오면 J1 플러스와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잘하는 친구는 J2 1권부터 시작을 합니다. J2 1권을 시작하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비수 5종 원리를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동수 모으기, 동수 가르기를 100 만들기 이거를 수판으로 숙제를 냅니다. 하고 영상을 찍어서 숙제로 보내게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고 그 다음 인터 단계로 가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중에서 조금 연산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도 반드시 베이직은 꼭 시킵니다. 대신에 속도를 조금 빨리 올려야 돼요. 왜? 초3이 되면 곱하기를 자유자유로 사용해야 하고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희들은 베이직을 속도를 조금 내서 주 3회 오는 친구들에게 다비수를 조금 많이 시키고 숙제도 많이 냅니다. 그 다음 초4부터 그럼 초6은 다비수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학원은 오면 속성 다비수라는 다비수를 꼭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서 다비수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심화 과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시키는데 특히 저는 4에서 6학년 친구들에게 속성 다비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업하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너 동생 있어?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를 시키면요. 와, 선생님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5학년 남학생 오뭐신씨 땡땡 친구가 곱하기 2를 하면서 저하고 이거를 해봤어요. 제가 막 빨리 하니까 선생님 외워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외워서 해? 봐, 이거 그 원리에 의해서 미리 올라올 걸 생각하면서 하나 많은 수 그냥 머리로는 생각하고 말하고 머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돼. 눈으로는 보고 머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세 박자가 다 되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어 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다비수가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고 6학년 친구는 이렇게 제가 채워서 빼기, 채워서 더하기 라든지 아니면 멜빵 방법 그리고 제곱수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요. 와, 신박한 방법이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은근히 말하죠. 혹시 동생 있어? 네, 동생 있대. 그럼 몇 학년이야? 2학년. 반드시 다비수 시켜야 돼.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동생이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와서 다비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6세 친구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6세 친구를 다비수를 하고 초2까지 가르쳐 본 친구는 오창영 논술수학 1, 2, 3권을 다 끝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창영 논술수학 1권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형아는 6학년이 됐어요. 2학년 때 6학년 된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지나가면서도 방정식 문제요. 풀어내요. 그냥 형아가 여기 앞에서 뭐라 하는 거 그 답 얼마?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 비와 비례 배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비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초1에서 초2는 베이직 단계 10권 정도가 되면요. 오창영 논술수학 1권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지금 6월 달에 됐어요. 어머니 베이직 J2 10권을 진행을 하면요. 오창영 논술수학을 저희 학원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창영 논술수학을 하면 교과를 지금까지 배운 다비수를 교과에서 활용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다비수를 배우겠어요? 어디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요 활용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요 받아올 이렇게 멜빵 방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런 방법을 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계세요. 그리고 압수 채워서 하고 디수 채워서 하기는 요즘은요 학교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활용할 수 있겠어요?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비수와 오창영을 배운 거를 교과에서 활용하게 하니까 저희들은 함께 하도록 어머님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90% 이상은 교과와 오창영 논술수학 함께 합니다.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이 보통 여기 6월쯤 되면 1학년 때 들어온 친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초2와 초3이 들어왔다. 그러면 초3들은요, 앞에서 일단은 다비수 방법으로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잘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 개념이 있고 계산이 되는 친구들은 이거를 시킵니다. 먼저. 왜냐하면 심화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심화 문제, 이항 문제와 분배 법칙을 할 줄 알아야 심화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4, 5, 6학년이 왔으면 속성 다비수와 오창영 논술수학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러면 속성 다비수는 어떻게 하느냐? 속성 다비수를 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4, 5, 6학년은 반드시 시키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끝났네요. 네. 시간이 네. 자, 속성 다비수를 시킬 때는요. 네, 요것만 더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2와 나누기 100 만들기 1000 만들기 반드시 시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4학년에 가면 2등변 삼각형 나오잖아요. 136 나누기 2가 나와요. 2를 나오는데요. 이거를요. 136 나누기 2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바로 68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와 이렇게 하는 친구는 얘는 벌써 있을 동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소인수 분해가 있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68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바로 다 반반이잖아요. 반반이에요. 이 반반 안 되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걸 다 또 옆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속성 다비수를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새 친구가 왔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그 친구의 친구가 여자친구인데 거기도 사고력을 하고 있어요. 하는 말이 너 이거 여기서 배우잖아. 배우면 절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 우리만의 비법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여기만의 비법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입이 조금 가벼워서 아마 다 이야기하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비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다른 원장님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조금 지금 현재에서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강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얼마든지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다비수를 할 때 시행착오가 많지만 미리 먼저 해보신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